네. 진도주는 비자금으로 순양을 갖게 될까? 순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진도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 처음에 진도준에게 0원이 유산 상속됐다는 것을 보고서 본인도 그렇고 모두들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남겨진 유산이 있었죠. 당연히 빵원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들어온 유산은 굉장히 많은 이제 비자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젝트였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젝트,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만든 막대한 비자금, 이 비자금이 바로 진도준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왜 진도준에게 비자금을 줬던 것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진도준이 스스로 질문하기를 할아버지가 지금의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거꾸로 만약에 진영철 회장이 할아버지한테 비자금을 받았다면 진영철 회장은 그 비자금을 통해서 자기가 순양이라고 하는 기업을 장악할까요? 소유로 만들까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자금으로 다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제치고 최대 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갖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비자금을 단순히 막대하게 받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통제 가능한 주식을 차근차근 확보해서 갖는다. 그러면 이 드라마가 사실상 재미가 없어지겠죠. 사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물 흐름을 바꾸고 바꿔서 의외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계속 보여주면서 시청자에게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드라마의 특징들은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로서 대중적 몰입을 이끌어내는 특징들이 있죠. 그렇지만 뭐 안드로메다 밖으로 가듯이 4차원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개연성을 갖고 그 물길이 바뀌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 현대 드라마들의 특징이죠. 자, 과연 비자금으로 순양을 산다는 그런 스토리텔링 라인으로 갈까요? 진양철이 진도준을 선택한 이유, 처음에 순양을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혼외자의 자식인 진도준, 그리고 본 부인 사이에서 첫째, 둘째, 또 막내딸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승계를 진도준이 한다는 것, 그것도 산다고 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고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는가? 라는 것이 양쪽의 그런 선택지로서 계속 이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승계를 받을 것이냐, 살 것이냐, 승계를 받지 못하니까 사겠다. 과연 살 수 있겠는가? 그럼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승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어느 선택지 하나만이 아니고 그걸 믹스시킬 수는 없을까요? 승계도 사는 것도 하나만이 아닌 두 개를 적절하게 섞는 방법. 이것을 선택하지는 않을까요? 자,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이 자기를 추락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순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순양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양철을 추락시킨다. 비저금을 폭로해서 결국에는 비밀을 터뜨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글쎄요. 중요한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해야 살아남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초에 장손 진성준에게 비자금이 있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윤현우입니다. 진도준으로 환생하기 이전에 윤현우가 보고를 하죠. 거액의 순양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몰래 보고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한 주인은 진성준이었던 것이죠. 예. 진양철 회장의 첫째 아들의 아들, 손자, 그러니까 장손이 되겠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흔들렸던 진성준에게 이것을 보고하니까 당연히 진성준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윤현우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마치 정의의 실현을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하러 해외로 가게 되죠. 그것이 결국 윤현우가 알고 있었던 세계의 붕괴의 완결판으로 갑니다. 첫 회에 보면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자기의 계좌에 6억 달러를 입금을 합니다. 카드 한 장에 입금이 되게 되고 그 입금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뒤에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봤듯이 다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진도준으로. 그러면서 나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오로지 고군분투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결국 비자금을 자기 것화하는 것, 그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도준이 비자금 6억 달러를 과연 인마이 포켓 자기 것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 결말을 낳을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이미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진도준으로 환생한 것인가 빙의하신 것인가 라는 관점이 다시 또 불거지게 되는 것이죠. 네. 비자금을 둘러싼 그런 마지막 키가 이제 곧 펼쳐지겠죠. 그렇다면 진도준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결국 비자금을 받아서 그 비자금으로 순양을 사느냐 라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드라마를 집필한다고 그러면 그 비자금을 가지고 순양을 사지 않을 것이고요. 그 비자금을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든 큰아버지든 한테 주겠습니다.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비자금의 출처,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은 자기가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비자금 조성에 관련돼서 낱낱이 공개하는 수순으로 가면서 결국 순양그룹을 단순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재탄생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진양철 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진도준은 원하는 것은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양철 회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승계하고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갔느냐? 사실 진양철 회장은 맨 땅에 헤딩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빌드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진도준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이제 진도준이다. 이렇게 진양철 회장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양철이 만든 회사를 단순히 물려받기만 할 진도준이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자신만의 빌드업을 하려고 했던 진양철 회장이지만은 과연 21세기에 진도준 시대에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진도준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비자금으로 과연 순양을 더 발전시키거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3남매가? 아마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진양철 회장은 순양을 유지하되 그냥 순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재탄생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 결국 순양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되고 또 순양을 만든 진양철 회장도 자기 부정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진도준도 결국 순양을 자기가 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온전히 살 수만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아마 승계와 네,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믹스시키는 형태로 결말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끝이 정해진 싸움으로 안 보입니다. 네, 끊임없이 아마 무한회로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현우와 진도준은 환생을 거듭하면서 상황이 루프처럼 돌아가겠죠. 그 상황 속에 아마 조금씩 달라지는 열린 결말의 형태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비자금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순양을 자기의 그런 통제력 안으로 삼을 수 있을지 진도준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